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체코까지 압박하면서 한국을 경계하는 발언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체코의 원전 경합에서 한국의 한수원이 미국도 제끼고 유력 후보가 되자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남이냐면서 유럽 내에서 조달을 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죠. 유럽의 안보 비즈니스에서 위협하는 국가는 민주 진영에서 본래 미국 외에는 거의 없었는데 한국이 방산과 원전 등에서 프랑스와 경합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바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은 늦기 전에 한국과 잘해보자는 국가들이 쏟아지자 경악하는데, 이는 최근 한국에 엄청난 국가들이 쏟아져 오면서 늦기 전에 한국과 방산협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 국가들이 큰 이득을 본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앞서 인도의 경우 러시아가 전통적인 무기 공급체계였으나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과 합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과도 방산협력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와 한국 무기 그리고 이스라엘 기술까지 어지럽게 섞이는 형국이라 할 수 있으나 안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조차 무너지면서 자국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의 대공방어 체계를 섞어서 쓰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가 뚫려 실망하자 빈살만 왕세자는 러시아의 S-400을 들이려고 협상한 바 있고, 전통적으로 미국과 페트로 오일 달러를 약속하고 미국의 안보를 맡긴 사우디이지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자신의 석유를 팔아주지 않으며 지켜주지도 않는 불안감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우크라 전쟁 등에서 러시아 S-400에 크게 실망한 사우디는 한국의 청궁2로 돌아선 것입니다. 사우디도 방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미국, 러시아, 한국 순서대로 돌고 도는 정신없는 모습이죠. 미국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깨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모두를 제끼고 한국이 낙점된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 것이, 최근 미국의 IRA 행태를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동맹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방산과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방사회에서 특히 나토나 유럽에서는 영내 조달이라는 이유로 방산을 자체적으로 받으려 하며 자신들이 선진국 혹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변방 아시아의 방산은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의 방산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몰리고 있으며 방산을 협력하기 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이 한국에 다가오는 상황과 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 물론 이 가운데에는 한국이 신중을 기해하는 나라들도 대거 포진해 있으며 한국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갑론을박이 일어나며 서로의 논리를 주장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에 상충이라며 꺼려지고 있는 등 다양한 배제 요소가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한국은 최고의 이득을 봐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관심도가 그만큼 올라갔고 이제 다양한 시장에서 최우선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분위기를 파악해 한국의 방산이 가장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최근 한국은 매우 황당해하는 국가들조차 한국에 몰려들며 K-방산을 진지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고 인도와는 적국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거리가 있는 국가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을 파고든 것은 바로 중국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산 군수 물품 등에서 매우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분야가 아니라 육해공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로 불량과 하자 등이 발견되는 상황인데요. 파키스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제 무기가 대부분 구동불량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전차, 탄약, 미사일 등 다분야의 육군 전술 무기들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고, 이는 지난 11월 파키스탄 전 육군 참모총장인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총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파키스탄은 중국 장정공사 ALIT의 GH-4형 무인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대당 400만 달러의 이 무인기는 중국판 글로벌 호크라고 불리우며 활약할 것으로도 예상했지만 이 장비의 핵심 장치인 UA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UAV는 주로 적군의 무기를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니 UAV가 없다는 것은 전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동시에 탑재된 AR-2 공대지 미사일이 오류를 일으켜 발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군은 무인기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서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오스트리아 UAV를 수입 추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중국의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불량 상태인데 중국의 지원도 시원찮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의 군수품 물자가 문제를 일으키며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K방산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도 파키스탄에 F-16 유지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판매하는 등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K방산 물품이 파키스탄에도 대거 공급될 가능성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파키스탄의 카라치 코트라 무력관에 따르면 K방산 진출이 적극 검토된다고 거론했는데요. 파키스탄은 2023년에만 10조 원가량 국방 예산을 배정했고 매년 두 자릿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각종 방산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서방 등 다양한 국가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과는 지난 아이디어스 2006 방산 엑스포에 방위사업청에서 파키스탄과 군수협력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장악하던 중국의 기술력이 드러난 이상 이제 한국의 타이밍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으로 방산이 위축되어 한국이 동남아의 최대 수혜국으로 된다고 했고 여기에 중국까지 파키스탄을 속여 불량 방산을 제공해 차기 선택지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도와 적성국인 파키스탄에 이미 자주포 수출국인 K9을 공급하는 것은 겹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 방산 트렌드를 보자면 적성국이 제공한 무기가 서로 혼재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다들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이기에 한국도 이러한 국면을 고려해 무기 판매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역시 한국에 대해서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표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다툼이 있기에 중국 무기는 꺼려합니다. 실제 중국은 동남아의 최대 위협국 중 하나인데 동중국해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상황이니 베트남에서는 반중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에 국방력 증강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1970년대에 중국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며 그 사이 중국의 국방력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국경 인근의 K9과 같은 자주포 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베트남 국방부에서 한화 등을 접촉해 K9 관련한 문의를 한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에서는 K9의 성능에 만족해 추가로 주문을 이어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중국 때문에 가장 비슷하게 머리가 아픈 필리핀은 FA-50, 초계함 등 한국 방산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GDP를 견인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기업이니 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인도와 같이 100문 이상의 K9을 서둘러 주문하여 조단위 계약도 관측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작년에 두드러지게 러시아산 무기를 줄이고 있어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1대1로 재정이 파탄난 파키스탄이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지만 한국도 대규모 거래보다는 조심스럽게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두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 한국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포지션은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무기 공급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국가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손을 뻗지 않아 좋아합니다. 게다가 이미 많은 국가들은 한국을 벤치마킹하며 방산을 일으키려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 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려고 준비 중인 모습이고 브라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방산 수출에 착수하면서 국가 재정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시장이므로 한국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 된 이 시점에 추격자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소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를 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들까지 아우르며 방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신뢰인 만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퇴출되고 한국이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